The Debate 시작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이 산업용 감속기 제조업체 우림 PTS의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걸 두고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아주 뜨거운데요. 이 현상을 로봇과 방산이라는 미래 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 그 신호탄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뚜렷한 실적 없이 그냥 테마에 편승한 투기적 과열일까요? 오늘 저희는 제공된 투자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 상승이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그 미래 가치를 시장이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한 아주 정당한 재평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현재 주가는 기업의 실제 재무 성과와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그저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이 만들어낸 다소 위험해 보이는 투기적 거품에 가깝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왜 제가 이 주가 상승을 긍정적으로 보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림 PTS는 이제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건설 중장비 부품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를 한번 보면 이미 로봇 및 방산용 기어박스 매출 비중이 57.6%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신사업에 발을 담그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주력 엔진, 그러니까 돈을 버는 핵심 사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상 로봇 회사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과 엔비디아의 AI 로봇 협력 소식이 나오니까 시장이 반응한 건데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림 PTS는 이미 삼성중공업이랑 협력해서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국산화한 이력이 있거든요. 이건 그냥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선언이 아니라 실제 대기업의 납품까지 성공한 검증된 기술력입니다. 그러니 향후 삼성전자 로봇 사업의 핵심 공급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니라 상당히 현실적인 시나리오인 거죠. 그 스토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매력적인 미래 전망이 현재의 이 냉정한 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주가의 근본은 결국 실적인데 자료에 나온 2025년 실적을 한번 보시죠. 매출은 717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10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 이게 펀더멘탈 관점에서 과연 건강한 걸까요? 심지어 적자 상태라 기업 가치를 평가한 가장 기본적인 잣대인 주가 수익 비율, PER조차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건 투자자에게 지금 이 주가가 비싼지 싼지 판단할 최소한의 기준점도 없다는 의미예요.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11월 28일 개인 투자자들이 14만 5천 주를 팔아치울 때 외국인은 11만 주 넘게 순매수했어요. 단순 테마주였다면 단기 차익을 노린 개인들이 몰려들었겠죠. 하지만 오히려 개인은 팔고 외국인이 샀다는 건 이건 우리보다 정보력이 앞선 소위 스마트머니가 이 회사의 본질적인 변화, 즉 단순한 건설 부품사에서 첨단 로봇 부품사로의 변신을 알아보고 들어왔다는 강력한 신호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힘은 압도적인 재무 건전성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4.8%면 이건 사실상 빚이 없는 무차입 경영입니다. 지금처럼 일시적인 영업 적자를 겪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신사업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이 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강점입니다. 외국인이 샀다는 걸 스마트머니의 유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건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고요. 저는 주가 급등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접적인 계기는 삼성 엔비디아 협력설이라는 딱 단 하나의 뉴스였습니다. 이건 기업 내부에서 나온 실적 개선이나 대규모 수주 공시 같은 그런 내재 가치의 변화가 아니에요. 외부 요인 하나가 투기 심리를 자극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테마성 급등의 가장 큰 위험은 테마가 소멸되면 주가도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 사업의 부진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회사가 적자를 낸 근본 원인은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주력 사업의 부진 때문입니다. 신사업이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이익을 내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동안 기존 사업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아무리 좋다 한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그 실적 부진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는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11월 28일의 상한가를 단순 외부 요인에 의한 투기적 과열로만 보는 건
그날 시장이 보여준 에너지를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하루에 터진 거래 대금이 481억 원이에요. 당시 시가총액이 858억 원이었으니까 하루 만에 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이 말 그대로 주인을 바꾼 겁니다. 이건 그냥 몇몇 투자자가 몰려든 수준이 아니에요. 장기간 주가를 짓누르던 기존의 실망 매물, 그리고 악성 매물을 전부 소화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강력한 의지로 주가 방향을 틀어버린 전형적인 추세 전환형 상한가로 봐야 합니다. 저는 이게 단순 테마 편승을 넘어 시장이 이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즉 리레이팅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합니다. 아, 리레이팅이요? 잠깐만요. 그 거래 대금의 성격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481억 원이라는 숫자는 인상적이지만 그게 반드시 긍정적인 신호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선 드디어 탈출할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물려있던 주식을 대거 던졌고 그 물량을 단기 뉴스를 보고 달려든 새로운 투기 세력이 받아내는 폭탄 돌리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순매수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외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일 수도 있지만 단기 시세 차익만 노리는 한머니, 예를 들어 헤지펀드의 가능성은 없나요? 그 자금의 성격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스마트머니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죠. 하지만 시장의 큰 흐름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몇 달간 꾸준히 지분을 늘려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월 28일의 순매수는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단발성 투기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죠. 하지만 좋습니다. 그날의 상한가에 대한 해석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만약 우린 PTS가 재무적으로 불안한 회사였다면 저도 이번 급증을 단순 테마주로 봤을 겁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 14.85%라는 이 숫자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단순한 안전판 수준이 아닙니다.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는 점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건 이 회사의 명백한 장점이죠. 그렇죠. 이건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의 엄청난 무기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대출이자 갚느라 허덕이고 신규 투자는 엄두도 못 낼 때 우린 PTS는 사실상 무차입 상태에서 벌어들인 이익 잉여금을 고스란히 R&D와 설비 증설에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움츠러들 때 오히려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죠. 이걸 성장 없는 안정이라고 평가절하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장을 위한 최고의 기반이라고 봐야죠. 기반이 튼튼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업의 본질은 결국 그 기반 위에서 얼마나 높은 건물을 짓느냐, 즉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9.14%에 불과해요. 쉽게 말해 주주들이 투자한 돈 100원으로 1년에 9원 남짓 벌었다는 뜻인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 경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막대한 자기 자본을 쌓아두고도 그걸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없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그 돈으로 더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장 없는 안정이라는 제 표현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차고에 슈퍼카를 모셔두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로 위를 달려야죠. 바로 그 슈퍼카의 시동을 이제 막 걸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신사업이죠. 로봇용 정밀감속기 국산화는 이미 성공한 팩트입니다. 불확실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게다가 정부가 K로봇 산업을 키우겠다고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적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중 갈등 때문에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더 이상 중국산 부품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고 이때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 우린 PTS가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정학적 기회와 기술력에 맞아떨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성장 경로입니다. 기술 개발 성공과 이 상업적 성공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산화에 성공한 건 정말 훌륭한 성과지만 그게 곧바로 막대한 이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글로벌 로봇 감속기 시장은요, 사실상 일본 기업들의 동무대입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나 니덱 같은 회사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 그리고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린 PTS가 이들과 경쟁해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려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는 데만 해도 막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할 거고요. 수요를 잡고 가격을 낮추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중공업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고객사를 만족시키면서 상업화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기술력과 양산 능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명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 전체를 목표로 할 필요는 없죠. 우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국내 로봇 시장, 특히 대기업들의 로봇 도입 수요를 확실히 잡는 것만으로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국내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단순히 국내 시장을 넘어 마치 글로벌 시장까지 석권할 것처럼 미래의 성공을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가는 이미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는데 회사의 실제 실적은 아직 출발선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 신사업의 가능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이 실제 숫자, 즉 흑자 전환과 이익 성장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대감만으로 부풀어 오른 풍선은 작은 바늘에도 터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린 PTS를 평가할 때는 과거의 실적이라는 백미러가 아니라 미래의 방향성이라는 전면유리를 통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는 이미 혁신적으로 전환됐고 기술력은 삼성이라는 파트너를 통해 검증됐으며 이 모든 도전을 뒷받침할 독보적인 재무 안정성까지 갖췄습니다. 현재 주가 상승은 이런 본질적인 변화를 시장이 마침내 알아본 결과이지 결코 거품이 아니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근거는 결국 숫자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현재 오린 PTS는 영업 적자 상태이고 주가는 펀더멘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단 하나의 재료에 모든 것을 걸기에는 당장 마주한 실적 부진과 테마에 따라 흔들리는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결국 오린 PTS의 진정한 가치는 기존의 건설 장비 부품사라는 낡은 옷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로봇과 방산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가동시켜서 실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겠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양측의 관점은 모두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품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현재 마주한 뚜렷한 위험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균형 있게 판단하시는데 오늘 논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